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교차가 커지면서 주변에 감기 환자가 참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특히 노인분들 감기에 유의했으면 합니다. 네, 늦가을 즐기시려면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8장의 사진 준비했습니다. 클립 베스컷.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름답게 물든 단풍. 이쪽에는 얼음꽃이 피어있는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사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멋지죠? 네, 멋지네요. 지금 정말 이 앞에 그 상고대, 그 뒤에는 단풍. 가을과 겨울이 같이 지금 또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1일 사진인데 바로 이제 전날은 그 설악산에 첫눈이 내려서 이제 지난해보다 한 엿새 정도 빠른 그 첫눈이 내렸는데, 그리고 설악산이 요즘 추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영하 2.5도까지 아주 극강화됐죠. 네. 여기가 지금 그 기대기청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제 그 모습인데요. 네. 지금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등산들을 하고 있죠. 네, 그 등산을 가실 분들은 가을 날씨만 믿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높은 곳에는 우리 그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그 바람이 많이 또 갑자기 그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따뜻한 온도를 생각하고 그냥 대책 없이 올라갔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한복이라든가 이걸 꼭 챙겨서 이런 등산을 가야 그런 낭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죠. 혹시 산행 계획 있으시다면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한복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는 얇은 옷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못 가시는 분들은 이 사진으로 좀 아쉬움을 달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만 보면 언뜻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소녀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원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 노동당 창건 그 70돌 그 축하 대공연이 있었는데 11일 날 이제 그 대동강변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마크가 있는데 영국의 그 유명 프로축구팀이죠. 네. 그걸 지금 다 알고 이게 지금 아마 체육복 같은데 그거를 지금 입고서 이렇게 지금 한 소녀가 그 공연 모습을 찍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휴대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사는 그런 그 부유층 자녀 같긴 한데요. 요즘 그 북한에서 그 신세대들이 그 갖고 싶어 하는 게 그 휴대폰이라고 그러죠. 또 휴대폰에다가 이런 그런 요즘은 또 그 성형 그리고 또 미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보조개 수술 그리고 뭐 입술 문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 여성들의 어떤 미에 대한 어떤 욕구는 어떤 이런 그 체제 이것을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공통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북한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도 지금 그 대동강에 그 수상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1만 명 대공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 10,000명이 여기에 그 공연 을 좀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교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합창, 곡창 같은 그런 노래와 또 무용 그리고 이런 뭐 관현악 그런 연주까지 그러한 다양한 그런 그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모란봉 악단도 등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경 정주영 그 체육관에서 모란봉 악단과 그리고 공훈 국가 합창단이 같이 합동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인민극장에서는 청봉악단이 청봉악단이요?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마 청봉악단을 우리 그 시청자들도 잘 모를 텐데 김정은이가 특별 그 지시를 해서 만든 악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튼 이날 끝나고 나서는 그 피날레로 아주 그 축복
아주 발사했다고 합니다. 네, 청봉악단이 북한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낸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 중앙방송은 황홀한 불야경을 이룬 극장에 근로자와 청년, 외국인 등 각계각층이 모여서 공연을 관람했고 또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시죠.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무거운 짐을 결국 떠안은 모습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그 국정화 네. 확정 발표를 했죠. 황우여 부총리 겸 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8년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교육부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을 반영한다 그래서 그 검정 체제로 바뀌었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날 네. 다시 국정화, 국정교과서로 그 확정을 하고 그걸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황우여 부총리 고민도 깊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당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얼굴을 보십시오.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는 8단이다. 그런 별명입니다. 굉장히 그 시골 아저씨풍인데 실제로 좀 대화를 나눠봐도 온유한 분이시죠. 굉장히 온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국정화 그 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그동안에 입각해서 그 소신을 그동안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막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인터뷰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는 계속 발을 뺐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답을 안 해주고 계속 그랬다가 아무튼 빠졌다. 앞으로 나갔다 뒤로 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아주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 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앞뒤로 이렇게 행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당팔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그 굉장히 그 유한 분입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래서 옛날 그 판사 출신인데 굉장히 그 잔인한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할 때 그 자기 스스로가 사형 판결을 내리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정신 감정을 받게 해서 사형 판결을 자기 스스로 내리지 않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화도 있군요. 그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1월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황 부총리는 어당팔 정치인에 이어서 국정교과서 결정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또 갖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얘가 지금 여의도역이죠. 여의도역인데 국사교과서 이제 국정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여의도역에서 이제 그 교과서에 국정화 반대하는 그 서명운동에 지금 돌입했는데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보수단체 그 회원이 항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모습인데 원래는 신촌에서 이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단체에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연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급히 옮긴 겁니다. 이게 여의도고.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이제 뒤따라와서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 친일 독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 운동이라고 써 있기도 한데 이게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민단체와의 그 연계를 강화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집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 내에서는 원내에서는 예산 심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또 시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황우여 이 발표를 한 황우여 장관 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죠. 네. 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게요. 지난해 2월 7일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교학사 교과서 옹호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낸 뒤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자,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 베이인데요. 제41회 세이프웨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리건주 출신의 한 농부가 뿌듯한 표정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베일 속의 무언가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지 이 기자 먼저 힌트를 좀 주시죠. 그 헬로윈 시즌과 네. 관련된 그 농작물이라고 보면 아주 굉장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힌트를 주니까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 크게 커서 정말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과연 베일 속의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일 속 주인공 바로 거대한 호박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요, 부분이 찍혀 있어서 이게 정말 호박이 맞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색깔도 좀 기존 호박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 거대한 호박입니다. 네, 거대하네요. 진짜, 예, 그 호박대회에서 말이죠. 1등을 차지한 이 호박인데 무게가 1969파운드라고 그래요. 와, 그럼 몇 킬로그램인가요? 이게 한 893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하나의 말이죠. 예, 그래서 저 오리건주 출신할 저 농부는 1파운드당 6달러씩 정도 를 쳐가지고 네. 1,375만 원. 와, 이 호박이요? 네, 예, 우승 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로또 부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호박의 크기를 겨루는 대회인 건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그 대회가 호박 대회가 열렸죠. 그래요? 지난 9월에 열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는 좀 많이 작죠. 245kg. 그래도 짜리.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둘레만 해도 네. 3m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1등을 했다고 하죠. 지난해 그 독일에서 1,053kg짜리의 그런 호박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1톤이 넘는 거죠. 그러네요. 호박 하나에 말이죠. 이거 어떻게 먹죠? 글쎄요, 이걸 글쎄요, 이걸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마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키운 호박 하나로 이렇게 거액의 상금을 받고 우승의 영예까지 이 오리건주 출신의 농부 스티브 씨 정말로 로또가 부럽지 않을 듯합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두 여성. 이 사진은 어떤 큰 사연이 지난 그 10일 그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그 지역 신문의 그 트위터에서 캡처한 이 사진인데요. 네. 이 주인공들이 우리 그 한국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복 자매인데요. 이 사람들이 39년 만에 아주 그 극적으로 상봉을 했습니다. 39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그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병원에 또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매인지 알게 됐다라는 건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건가요? 이 언니인데요. 네. 이 한국 이름으로 하면 신복남 씨라고 그래요. 이쪽 은숙 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네. 예전에 그 계모를 따라서 이 동생과 같이 어렸을 때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키우지를 못하고 보육원에 맡겼다고 그러죠. 5살 때 먼저 이 동생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가정으로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1978년도에 9살인 언니도 미국으로 입양을 했는데 뉴욕주가 아니라 버지니아주로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480km가 좀 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부산 아주 먼 서로 떨어진 곳으로 이게 입양이 됐는데 이 언니가 굉장히 찾았다고 그래요. 이 동생을. 그런데 보육원에 어떤 제대로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결국 그 숲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된 계기가 이 언니가 먼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네. 이제 취득한 후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로. 그래서 거기 와서 지난 1월 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닥터스 병원에. 그 뒤에 바로 이제 또 이 동생도 바로 그 간호조무사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또 같이 또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같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네. 서로 몰랐었는데 2달 후에 그랬는데 한 그 환자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간호사가 있다.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굉장히 그 친하게 지내다가 혹시 내 동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이제 DNA 검사를 했다가 이렇게 정말 이 행운을 찾게 된 거죠. 저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 끼치네요. 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글쎄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게 그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CNN을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그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아주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이게 굉장히 기적인 이런 그 상봉에 굉장히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둘이 얼마나 또 서로를 그리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밝은 미소를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식 없이 혼자 살던 언니 복남 씨는 이 2명의 조카를 둔 이모가 됐는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인생에서 좋은 일을 해서 이런 기적이 온 것 같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떠났는데 지금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이제 바로 이제 그 서울공항인데 출국 전에 같이 김무성 대표하고 이거 악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화제가 또 된 게 그 이전에 지난 9월 달에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할 때, 그리고 또 귀국할 때 안 나갔었죠, 그때. 그래서 이런 그 갈등설이 불거졌는데, 이번에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새벽 4시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볼 일이 있어서 못 나갔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청와대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5일날 한인의 날, 세계 한인의 날 때도 그냥 인사만 목례만 하고 그렇습니다. 지나갔었잖아요. 한인의 날 그 기념식 때는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냥 지나쳤죠. 목례만 하고 서로 악수도 안 하고. 그런데 이날은 악수하고 잠시 대화도 나눴다고 그리고 합니다. 표정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전국에 핵으로 부상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이 정치적 계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그 총선에 공천 눌로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나의 그 호재가 이게 터진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내용에서 그 총구를 이제 밖으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당정청 간의 그 공조 체제를 유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보수층까지도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 네. 일타삼피. 예, 그런 지금 그 호재를 만난 것이죠. 네, 아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집안 싸움이 시끌시끌했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말에 현규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출국하는데 이렇게 나간 게 바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청 관계가 복원되는 거 아니냐, 복원되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양자간 공식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게 2013년 5월 이후에 이번이 2번째인데요. 지난 15일에는 취임 후에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를 찾아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진, 지금 스카프에 불이 붙은 모습인데 불을 끄려고 노력해보는 것 같고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그 이스라엘 헤브론인데요. 네. 그 팔레스타인 그 청년이 이스라엘 그 군과 시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이 붙으니까 이 스카프에 그걸 지금 끄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10월 들어서 지금 그 관계가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죠, 이 시위도. 네. 그래서 최소한 한 69명이 지금 사망하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 2,000명 가까이가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그 군들의 네. 무자비한 그 탄압의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 양측 충돌은 지난 9월에 이스라엘 관리들과 경찰, 유대인 활동가 등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 부지에 잇따라 진입하면서 이렇게 시작되게 됐다고요? 예, 아무튼 이 예루살렘 문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이 문제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스라엘에서 각자 자기 나라의 그 수도로 삼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계속 번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자치하고 있는 요르단 서안과 네. 동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이런 그 시위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다치고 있는데 동예루살렘의 그 템플 마운트도 네. 언제든지 또 이거 일촉즉발의 그 네.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게 동예루살렘은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 때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서로 갈등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이번 사태를 확산시킨 하나의 배경인데요. 양측의 충돌이 끊이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 진영에서는 제2의 인티파다 발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 베스트컷을 꼽는다면요? 예, 그 39년 만에 만난 자매 사진을 꼽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났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20일부터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죠. 정말 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설렐 텐데 네. 앞으로는 이런 그 핏줄끼리 서로 헤어지는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심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베스트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